안녕하세요. 이태리예요. 오늘 원래 동사무소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근육이 훨씬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기로 마음을 먹어서 어, 집에 있는 김에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할 거는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았던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손해 위축증의 정의는 몸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명령하는 기관이 손해라는 곳인데 그 컨트롤 타워가 망가지는 바람에 근육을 마음대로 뇌가 시키는 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울퉁불퉁한 곳을 걷거나 아니면 뭔가를 손으로 짚거나 아니면 다리에 원하는 지점에 딱 디디려고 할 때 뇌가 손해가 작동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떻게 하게 해주지만 손해위축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손해가 망가졌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시간에 딱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력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긴 해요. 일반인보다 10배 빨리 줄어드는 게 문제긴 하지만 이 근력 저하를 하는 게 주된 원인은 아니고 이 근력을 컨트롤하는 타방이 소래가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병. 그리고 이 양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탈식이나 약인 다해서 손해 외축증은 유전성하고 비유전성하고 둘 중에 한 개로 걸리는데 이 탈식이나 약은 유전성 환우분들한테 이제 증상의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아주는 약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유전성 환우분들한테 이 약을 먹였을 때 100%다 효과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시그나를 먹었을 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끊고 안 먹었던 거고 근데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보이도록 타시그나가 도움을 진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청와대 공인 청원도 많이 하고 하세요. 왜냐면 탈시그나가 보험급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비싸요. 이 손위축증 환우분들한테는. 그래서 보험급여를 해달라고 청원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보험급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효과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효과가 없는 분들도 많고 저같이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 약이 있는데 왜 치료약이 있는데 네가 안 먹으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00% 치료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은 유전성의 경우는 자식한테 후대로 물려지는 게 50% 확률로 유전이 많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비유전성인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저처럼 발현하는 경우는 거의 다 유전성인 경우가 많지만, 비유전성으로 발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 30대 지나가지고 비유전성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대요.
유전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틀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지났는데 그 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느리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1리터의 눈물에서 아야처럼 1년 만에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막 진짜 말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환자마다 굉장히 틀린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자기 주변에 손해 위축증 환우가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손해 위축증 환우는 뭐 보니까 운동도 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뭐 말하고 다 하던데 왜 너는 그거를 못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사람마다 진행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경하다는 거,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니던 병원이 있었어요. 한 10년 넘게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은 처음부터 손해위축증 때문에 갔던 건 아니고, 뭐 비용이나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때문에 하여튼 다니던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0년씩이나 이제 병원을 다니고 했으니까 거의 의사 선생님하고 꽤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손을 위축증이 발현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랑 손을 위축증의 주기세포 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기세포의 기술력은, 그러니까 특히 이 다른 부위보다는 이 뇌 부위 있잖아요. 이 뇌 부위는 조금만 뭐가 부족하고 조금만 뭐가 많아도 문제가 되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기관인데, 솔직히 지금 있는 주기세포 치료제로는 이게 주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세포를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이게 분할하도록 이 설계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넣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분할을 할지, 그리고 이 줄기에서 이 옆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들이 어떤 세포로 분할해가지고 이게 가지로 뻗어 나갈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임상 실험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이거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환자의 뇌 속에 주입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어떤 가지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 가지가 뭐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하면은 그 환자는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남는데, 근데 어떻게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임상실험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원하는 세포에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치료제가 나오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증상 진행을 막는 거는 약을 바래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뇌가 기억하지 못하면 몸이 기억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 세대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저희 세대보다 더 윗세대에서는 이런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분들은 이게 증상이 있었어도 이게 무슨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현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는 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의지로 이겨내라. 뭐, 계단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계단을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의지로 뭐, 근력 운동을 억지로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근육에 많이 붙어있고 하면은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손해가 망가졌다고 해도 막 그렇게 증상이 나빠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뭐 운동으로 다 고칠 수 있다. 의지로 뭐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안타깝고 뭐 그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쉽게 그거 운동 그러니까 네가 의지가 부족하고 네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걸리는 병이야 이렇게 본인의 아는 상식 내에서 없는 병이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거는 진짜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행동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가지고 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뭐 좀 어르신들이나 약간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됐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이 병에 대해서 알리려고 유튜브를 많이 하는 거지만 조회수가 뭐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병이 유전에 돼가지고 제가 임상 실험을 하면서 그 임상 실험하는 연구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유전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유전자가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저희 친척이나 뭐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빠 빼고는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유전자가 해가지고 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으시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손해 위축증 유전자라는 게 100% 발현이 아니고 한 50% 정도 대부분 발현을 하는 편이래요. 대부분 발현을 하는데 이게 유전자가 어쨌든 돌연변이잖아요.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현을 하려고 하면 이 위세대에서부터 쭉 돌연변이 유전자가 내려오다가 이제
그 사이에 뭐 약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좀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해서 갑자기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손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본인이 유전성 병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내려오고 있었지만 발현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발현을 하고 안 하고는 정말 말 그대로 복불복이기 때문에 정말 운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을 막는 게. 이 소래 위쪽증은 또 어떤 게 문제냐면 단순히 손 움직이는 거 불편하고 다리 움직이는 거 불편하고 뭐 이렇게만 한다면 차라리 뭐 이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아보고 할 텐데 이 손의 위축 등은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 이 인지 기능도 치매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심하게 떨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라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할 만큼 눈이 보이고 하기는 하지만 어, 증상 진행이 더 되었고, 그리고 또 유형에 따라 가지고 눈이 아예 멀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시력이 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안과에 가도 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산문을 보이고 하지만 안과에 가서 막상 시력 테스트를 해보면 0.05도 안 나와요. 0.05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하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손, 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담직을 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 그리고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노동 있잖아요. 단순 노동. 막 공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단순히 이렇게 옆으로 뭔가 옮기고 하는 것도 제품에 하자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못하는 분들이 뭐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려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손의 위쪽증은 그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확실히 그 밝혀진 치료제라고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근력량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애초에 근력량 때문에 이 병이 나타나는 병은 아니고 이 근육을 컨트롤하는 손해가 망가져서 나오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뭐 운동이나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이 병 걸린 사람한테 너무 의지가 없다는 등 꾀병이라는 등 그리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낫는다는 등 뭐 이렇게 자기 상식 내에서만 있는 그런 쉬운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네요. 하여튼 그리고 장애 진단도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100% 무조건 나와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병이 완전 심해져가지고 이제 걷는 거 많이 힘들고 한 상태가 아니면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병 걸린 환자분들이 뭐 게으르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봤고, 뭐 어느 분이나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모두 안녕.